네, 개도란마 시작합니다. 정말 출마 의지가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얘기합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 없이 불출마하겠습니다. 네, 그게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2011년 9월 6일 서울시장 후보를 정하는 안철수 박원순의 단판. 네, 서울시장 하시겠습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당시 이 굵고 짧았던 파격적인 양보를 두고 언론과 대중은 이른바 아름다운 양보라는 일대 정치적 사건이라고 칭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후 안철수, 박원순 이 두 사람은 두터운 신뢰를 가진 정치적 동지로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사람은 무척이나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신뢰와 우정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다른 정치적 환경 속에서 데자뷰 마냥 2년 4개월 전의 상황에 또 한 번 놓여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 아니냐. 내가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 안철수 의원의 이 같은 양보론 제기에 파장이 뜨겁습니다. 두 유력 인사의 양보 관련 발언에 여야 모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만의 극치다. 노골적인 선거연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100번이라도 양보하겠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걸 누가 어떻게 따집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양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언론에서 이간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 언론이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을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론의 이간이라고 표현한 박원순 시장의 말은 현 상황에 발끈하는 많은 이들을 뜨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란 이 양보의 이 전제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네, 출구 전략이 마련된 듯합니다. 어제의 동지를 애써 적으로 또 아름다운 양보에서 불가피한 배신으로 정치가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계절일 수밖에 없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박원순 두 사람이 놓인 현재가 현 정치에서의 양보와 연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의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느랍니다. 오늘 단판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 여상원 변호사, 정미용 더코칭그룹 대표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뭐 언론에 그 나온 거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낸 거고. 예, 냈는데 아직 출마 여부는 그 결정을 안 했고요. 엠바고를 좀 해달라. 엠바고 해달라. 그걸 했는데 기자들이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다 보도를 해버려서 네. 생각보다 반응은 뜨겁습니다. 보수 30개 단체장들하고 다 의논해서 하신 거죠. 지난주에 변희재 씨가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또 요청도 있고 또 많은 지지도 있고 그래서 네.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할 예정이에요. 이게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가 네. 안철수, 궁금하니까. 박원순 시장의 그 관계 이건 것 같은데.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양보할 차례가 아니냐. 내가 이번에 양보받을 차례가 아닌가. 안철수 의원이 저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얘기할 때는 팩트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이 이걸 사람들이 그냥 아름다운 양보니 뭐니 하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무슨 출마 선언을 했던 것도 아니고 출마를 해볼까 뭐 이랬더니 이제 그 언론에서 그걸 후보로 아예 만들어줬지 본인은 출마 선언을 한 상태도 아니었고요. 또 박원순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때 1.8%였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인기도는 사실
그 MBC의 그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뭐 몇 가지의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로 판명이 안 된 상태에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그때 말했던 여러 가지의 사실들이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게 뒤늦게 다 밝혀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씨는 그 하나도 그 해명이라든지 무엇이 않았죠. 진실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 설로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팩트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내가 양보하겠습니까? 했습니다. 했다는데 후보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냥 출마 안 하겠습니다가 맞지. 그걸 뭐 내가 후보였는데 그걸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정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 하겠다 당신을 위해서 이거 뭐 보기 좋은 거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당시 상황에서 후보를 자신이 시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그 나왔던 나경원 그 의원과 당시 박원순 후보와의 그 경쟁에서 결정적인 게 된 게 나경원 의원의 그 피부과 1억 피부과 사건이었는데 그게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는 조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밝혀져서 선거에 진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 박원순 시장님과 그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과의 서로 양보 논쟁도 저는 사실 좀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그때 안철수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그 당시 안철수 씨가 그 당시 분명히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 아니, 기억으로. 출마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은 걸로 제가 그렇죠. 압니다. 근데 이제 네. 기자들 난 출마 서울시장 하겠다 의사가 여기까지는 있다, 얘기했죠. 의사가 있다였습니다. 의사가 있다. 그렇죠. 출마를 할 의사가 있다, 도전해 볼까 한다 이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미 만들어진 그 허위의 이미지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후보로서의 안철수 씨에 대해서 쫙 몰려가 있는 상태였고 이분이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의 정치적인 어떤 욕구랄까 의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좀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당신이 더 나아 보이니 당신이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근데 안철수 그 후보가 자기가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양보를 받겠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공식적으로 재선 의사를 밝혔고 명백한 야당의 주요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쪽에서 나한테 다시 양보해라 이런 거는 좀 오바하는 걸로 좀 솔직히 보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두 분이 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의 관계였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1년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두 분들이 서로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예. 그 신뢰 관계에 이가 쭉 있다가 이번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것도 좀 저는 예. 오바다. 안철수 의원이 양보받을 차례다 이렇게 얘기한 거 오바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오늘, 게요. 선택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두 네. 분이 오늘 굉장히 과거 같은 막 끼어드는데 오늘 조용히 아니 좋은 일을 앞두고 있어서 끼어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축하를 이게 지금 토론이 예. 안 되지 예, 않아요? 아니, 그러면 아닙니다. 토론이 안 되죠. 그- 아직 그리고 출마 선언도 안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뭐 며칠 남아서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예, 물론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만 있고, 예. 저는 우리 정미영 대표님하고 네. 저하고 이제 뭐 이 정치를 보는 입장이나 관점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네. 우리 토론회 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정미영 대표님이 뭔가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국민들께 검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뭐 이번 이런. 기회 우리 교수님 아니 저는 분명한 서울 메시지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박원순 얘기로 돌아가 네. 보면 그 21세기를 이제 공감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그 시민운동 지도자에게 그 양보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는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공성에 대한 확실한 그 메시지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감을 주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조건 없는 양보라고 하는 그 정치 사회에서는 기존에
잘 보기 드물었던 그런 어떤 자기 겸양의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이제 두 자리 숫자에 미치지 못했던 그 박원순이라는 무명의 시민 운동가를 단숨에 이제 승리하는 시장 후보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양보받을 차례. 옛날에 그걸 가지고 다시 양보받을 차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궁한 얘기인 것 같아서. 아, 궁합니까? 아니, 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안철수 의원 마음이. 그럴 권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지금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있었던 그런 감동은 그때는 주지 그냥 못한 얘기.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내가 1,000만 원 딱 빌려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쓰세요 교수님하고 내가 딱 줬는데 이제 2년 지나서 그때 준 거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좀 돌려줄 때가 됐습니다. 그건 아마 이렇게 된 거야. 박원순 시장이 네. 뭐 알아서 또 흔쾌히 뭐 돌려주는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교수님 같으면 스스로- 저한테 2,000만 원 돌려줬죠. 아니, 1,000만 원. 돈 같으면 받아야죠. 맞아요. 현찰 같으면 아니 근데 받아야죠. 돈도요 조건 없이 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내가 그 돈 나한테 다시 줘라 이러면은 그 받은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그때 너 나한테 근데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될 이렇게- 거예요. 편집 쓰듯이 이렇게 봐야 될 쓰고. 것 같아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딱히 무슨 지금 박원순 시장 보고 양보해라 이걸 주장한 것보다도 지금 조선일보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서 얼추 그런 취지의 지금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후를 해석해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드디어 정치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뭡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안 합니까? 왜 물에 술 탄 듯 뭐 할 듯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그런 애매하고 일반적인 가치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공천제도 폐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면 포격을 한다든지 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 16군데 광역에 전부 다 내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혹여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수도권에 대해서는 가령 뭐 서울은 최종적으로 가령 뭐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하고 대신 뭐 인천이나 경기 쪽에 대해서는 무슨 이걸 좀 받는 형태로 나중에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연대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그머니 돌고 있으니까 그걸 초기에 이제 쐐기를 받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 지금 후보를 내겠다. 이걸 강조하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 양보를 요구한다면 과거에 이랬던 전력도 있으니까 네.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말씀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오버예요.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그 말 자체는 드디어 정명훈 예. 저기 대표하고 의견이 야 일치합니다. 드디어 일치합니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오바다. 오바를 했는데 야 둘이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예. 오바를 했는데 아까 저기 이제 우리 박앵커님이 지금 오바십니다. 아, 제가 오바입니까? 네. 예. 근데 아까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결국은 이게 어떤 누가 누구한테 양보를 하느냐. 양보를 할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적 지위, 이 선거 후보자로 나간 이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군의 어떤 국민 내지 시민들의 지지가 그 사람한테 어떤 투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를 자기가 후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지위를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지지자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역시 자기가 본인이 정말로 내심에서 양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 뜻대로 양보하는 결정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안철수 의원도 내심으로 양보를 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적으로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선거 과정에서 시민이 가려줄 문제다. 자, 이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안철수 내가 양보받을 차례다 얘기하고 박원순 시장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100번에도 양보하겠다. 뭐 이런 투로 얘기하면 이 멘트에서는 박원순 시장 승이네요. 그렇죠. 조금 완곡하게 이제 박 시장님이 조금 노련하게 말씀을 받아친 시민이 거죠. 도움이 된다면 내가 100번 박원순 시장 승. 승. 예, 우리 여 변호사님. 좀 더 말씀을 잘하셔서 그냥 예. 법적으로, 있었는데, 네. 김 교수님이 아까 그 아주 아름다운 양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 교수가 내세우는
이번엔 양보받을 차례다. 그 말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때 과연 순수하게 내가 아름다운 양보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 세상에 공짜 전심은 없다고. 그때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 때, 물론 후보는 안 했지만은 뛰어들 때 이미 그 사람은 정치인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자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물론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양보했다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더 큰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한 양보가 아닌가.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그 당시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었네. 아, 그죠? 야, 먼 충분히, 포석을 두고, 예, 바둑에서 먼 포석을 두고, 이창호 구단의 한 수였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 그 정도 어떤 웅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양보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되게 후진적인 정치 문화로 봅니다. 어떤 정치에 있어서 내 정책이 당신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합쳐가지고 이번에 한번 선거에서 이겨서 우리 정책을 한번 펴보자.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상 연대는 정책보다도 인물입니다. 내가 나갈 테니까 너 나오지 마라. 내가 밀어줄 테니까 이번에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것은 아까 우리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선거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양보해가지고 내가 나가면 무조건 되니까 국민들은 사실 선거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 그러니까 시장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가장 밸류가 높은 후보를 뽑을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누가 높은지는, 밸류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두 사람의 야합의 결과로, 야합이라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선택의 결과로 자기들의 내세우는 후보를 무조건 뽑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원순 시장이 언론의 이간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일방적으로 한 말이지, 제 생각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양보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진정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한다는 진정한 의도에서 했으면 참 좋은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번에 한번 양보를 받았으니까 어떤 거래의 결과로 한다면은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박원순 시장이 감히 언론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만한 소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언론의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는 제가- 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들어요. 많이. 정치 평론가적 위치에서 네. 한 말씀을 좀 첨언하면 새 정치를 모토로 내걸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이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새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고 하는 고민하고, 그러나 새 정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민주당과 연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 연대 노선과 독자 노선이라고 하는 고민이 안철수 그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통일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큰 걱정거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보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은 결국은 이제 독자, 연대 이 두 사이에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의 일단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이 고민은 있을 수 있는 고민이고, 좀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또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추이를 봐가면서 이거 결정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하겠다라는 그 박원순 박 시장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아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현재 뭐 남북 관계도 진정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만은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나 본인들에게 절박한 것이냐, 또 지지자들이 어떤 것을 더 정당하다고 밀어주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건 개인의 윤리 영역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정치의 영역, 정치적 윤리라고 하는 것과 개인 윤리는 다른 측면인데. 우리 교수님이 박원순 시장이라면. 아니 근데 제가 박원순 시장은 뭐 여전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아니, 교수님이 박원순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양보받을 박원순 시장이 이라면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보할 수 예, 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양보하겠습니까? 그럼 아니 저도 지금 이 한번 상황이라고 똑같이 양보할 수 하고 있다고 멋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그 앞에 조건을 걸겠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박원순 시장 개인은 흔쾌히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지지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 양보의 실효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마찬가지로 점 때문에. 안철수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민주당과 연대하고 양보한다는 것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양보한다고 해놓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렇게 열렬히 어떤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독특한 안철수의 문법을 가지고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얘기는 정치인으로 나는 진솔한 얘기라고 봐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지지자들의 의사를 존중할 때 또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는 양보일 경우에만 그 양보가 실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 주상적인 아니, 얘기 아닙니까? 아니, 또 한 가지가요. 시민의 도움이 되는 누가 시민의 도움에 어떤 시민한테 인터뷰를 따서 어떻게 결정한다는 여론조사 근데 합니까? 이게 네. 두 사람 다 진심일 수가 있어요. 대체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어떤 뜨거운 공공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그럼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 이영훈 네. 의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똑같죠. 이해운 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좋다. 당신 내면 속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또 어떤 서울 시민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부분은 그 뜨거운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당신이 서울 시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올바른 생각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양보하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냐 아니냐 이거에 초점을 맞출 것보다도 아마 어떤 안철수 지지자 또 박원순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이 야권이 추구하는 이념 또 시정을 누가 더 잘 해낼 것인가 거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 그건 모르죠. 뭐 누가 더 잘할지는. 네.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안철수 의원이 정치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양보받을 차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정치인이 된 거라면 이분이 얘기하는 새정치라는 것은 무슨 개념과 형체가 없는 그 허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하는 것은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아니,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말씀을 이슈에 대해서 듣고 구체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얘기, 듣고 그 제가 차원에서 떠오르는 얘기합니다. 생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누군가 양보를 하든 둘이 같이 나오든 또는 또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대신 무슨 조건을 받든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 안철수 의원 쪽에서 그럼 서울시장을 양보할 테니 그 경기하고 인천에 대해서 또는 부산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마라. 뭐 이런 딜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새정치냐? 이게 야합이고 거래고 이런 거지. 실제로 지지자의 뜻이라든지 자신들이 내세웠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를 누가 먹느냐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새정치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거보다 더 나쁜 정치다. 근데 모든 광역시에 다 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보? 그런데 또 우리나라 시간이 지나서 변할 수 정치라는 있다, 이 건 말이죠. 얼마든지 변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선거인 서울시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양보하겠습니까? 아니 몇 년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하겠다 그런 것도 이제 와서 도로 내놔라 이러는 판국에 지금 당장 눈앞에서 지지율이 더 높은 그 정당도 아직 형체는 없지만 그 집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지금 후보를 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붙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서 그걸 양보하고 정말 당선을 서로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만약에 합의를 본다 그러면 더 이상 아름다운 양보라는 말은 과거에 붙인 것도 다 취소해야 되고 또 이번에도 야합이지 이게 절대 양보가 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거고요. 또 박원순 시장께서 그 국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양보한다. 이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속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말만 저렇게 한다. 이건 정치가가 이제는 정치적 수사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실성 있는 멘트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떠들고 뭐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정치인들이 예측하거나 바라는 대로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거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너무 그만큼 지금 조금 높아졌다는 안 얘기죠. 좋은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가령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면 이회창 총재라든지 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그때 자유선진당이었습니까? 자유선진당, 새누리당하고 합당해서 같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었던 이인재 의원 지금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도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 그 새정치 정치 그 대선 공약 비슷하게 마치겠다고 며칠 동안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공약이라든지 또 경제 민주화 공약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상당 정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정청래 노선이 지금 이 박원순 시장하고 이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당 사이에 과연 물론 이제 이 당이 이제 형성되면서 정강 정책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안철수라고 하는 대표가 되는 이 인물과 박원순 이 민주당 사이에 그렇게 정강 정책 사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정명 대표님께서 둘이 너무 야합이고 이건 나눠 먹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너무 좀 나쁘게 표현하시는 것이 그게 아닌가 아니라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도 내가 저 야합의- 우리가 어디다 출마를 후보를 낼 테니까 당신은 거기 내지 마라. 왜냐하면 서울에서 나는 나가고 싶은데 당신이 좀 양보해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은 붙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정책과 소신을 가지고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러고 나오는 게 정상이지, 뭐, 이 양보해라, 말하라,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이 구태이고, 또 그거를 하나는 제가 저기 야합이라고,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신 그 사례는 지금 이 사안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생각과 정책이 비슷하고 노선이 같으면 당이 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합당한 당에서 나는 당권을 잡아서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내부의 문제인 거고, 지금 어떤 시장을 한다, 뭐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그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출마의 경우에는 이건 다른 거죠. 이게 후보권이 자기네 그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하고 싶으면 각자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계약을 할 하든지 정도는 서로 아니고 두 개가 상당 정도 보상과 비슷하다니까 이런 얘기가 각각의 나올 정당을 수 두고 있는 나서 그런 이 거는 정당 좀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곤란하죠. 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손 들었습니다.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 야합이라고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합의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는 아니 글쎄요. 말씀입니다. 뭐 또 속내가 다른데 뭐 겉으로 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일상화된 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해서든 혹은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든 간에 가치가 좀 다르더라도 목표가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유럽에서 보면 좌파 우파 서로 연대를 하기도 해요. 그런 연합의 정치의 일환으로서 합당을 할 수도 있고 또 합당하기 전에 무슨 후보자 연대도 할 수 있고 또 후보자 연대가 안 되면 정책 연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층위에 있어서 연합의 정치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종류의 하나로서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세력과 민주 세력이 서로 어떤 연합의 정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정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막스 웨버가 얘기했듯이 이것이 개인윤리와 책임윤리가 서로 다른 것이죠.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 공공의 윤리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이루어내는 책임을 위한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수준에서 그런 도덕적 원리와는 다른 종류의 규범이 정치인의 규범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책임윤리를 개인윤리와 구분하는 막스 웨버의 설명인데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세력과 민주 세력이 뭔가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손잡는 것이 야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뭔가 어떤 공공의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책임질 함께 차원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서로 연대를 할 수 있고 그걸 잠시 연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굳이 야합으로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 자, 하는 두 가지. 변호사님. 임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 후보 간, 특히 야당 후보 간에 연대했을 때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책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보충할 점이 있어서 서로 한쪽 후보를 못 나오게 하고 이쪽을 한 것인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지 하나 묻고 싶고요. 우리가 일단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DJP 연합이 아주 머리에 남는 예. 그 후보 간 연대지 않습니까? 옛날 이철승 DJ 때부터 물론 경선으로 그랬지만요. 올라가야죠. 어쨌든 우리 머리에 아주 크게 남아 있는 그 네, DJP. 후보 간 연대는 DJP 연합입니다. 그 DJP 연합의 두 분이 갖는 공통의 목표는 뭐냐 하면 영남의 지역 패권주의를 극복하자.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자라는 것이었고
두 분이 거기에서 만든 명분과 공통의 정책은 뭐냐 하면 내각 책임제 실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두 분 사이에 그런 명분과 실제적 목표의 약속, 이것을 함께 가지는 연대였단 말이죠. 예. 이런 연합의 정치는 당시의 국민들에게 다수파의 지지를 받도록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 게요. 그 두 분이 DJP 연합한 것은 있죠. 도저히 지금까지 그 한 사람 힘으로, 호남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충청의 힘을 합쳐가지고 경상도 정권을 한번 바꿔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정권 교체. 정책은 내각 책임제를 매개로 해서 내각 책임제 했습니까? 나중에 네, 안 했죠. 아니 결국 안 했죠. 당시에는 그렇게 약속을 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두 사람의 그 어떤 야합이라고 그래야 되나? 연합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들 그때 그 DJP 연합할 때 97년에 이미 내각제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랬지만은 전혀 안 될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다 됐습니다. 내각제 나중에 이름도 한번 못 꺼내봤습니다. 그게 모든 게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정책 연합이 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항상 누가 한 사람이 물러나고 연합하면은 선거에서 유리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한 번도 정책의 연합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지금 안철수 신당의 그 어떤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의 정책은 대충 이때까지 많이 봤고요. 거기에서 뭐가 서로 부족해가지고 아까 반대당끼리도 독일 같은 게 연합하는 경우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 정책이 우리가 요 부분이 부족하고 당신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합해가지고 국민들 잘 살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김 교수님이 정치학 교수신데 조금은 내가 말씀을 현실 정치와 진짜 이상적인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혼동하시는가? 아니 예 변호사님 뭐 그런 질문은 저는 좋은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인데 저는 이건 이제 책임윤리 차원에서 DJP 연합 네.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결국 영남의 어떤 그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새로운 지역주의 연합을 만든 것이죠. 근데 새로운 지역주의 연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과 비난의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분이 그러한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낸 정치적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그다음에 당시에 우리가 직면했던 그 IMF 위기 사태를 우리가 헤쳐나오는 이런 성과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책임윤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대항적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낸 결과가 역사의 진전이었다는 점을 보면 이것은 책임윤리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논리이고 정치적 윤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또 쉽게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이해창 씨가 그때 대통령이 만일 됐으면 IMF도 헤쳐나기 힘들었고 그다음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업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어떤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나간 걸 비난하는 거지. 그 이후에 민주당도 많이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만한 성과를 이뤄냈는데 누가 해도 그거는 사회의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민주주의를 못했을 것인지 그건 저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 판사 출신이잖아요.